새벽 5시 도심의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한 노인의 모습이 천천히 드러났죠. 허름한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낡은 장갑을 낀 채 리어카를 끌며 걸어가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이름은 윤정희. 매일 이 시간이면 거리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윤정희는 구석구석 떨어진 쓰레기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담배꽁초부터 과자봉지, 플라스틱 병까지 꼼꼼히 분리하며 리어카에 쌓아갔죠.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면서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숙련된 동작으로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때 브랜드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남성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윤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야, 지저분하니까 다른 데서 해요. 민폐야, 민폐.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윤정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묵묵히 쓰레기를 주웠어요. 마치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남자는 한참을 서서 윤정희를 쳐다보다가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윤정희와 그 남자는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었죠. 어떤 날은 일부러 쓰레기를 윤정희 앞에 버리기도 했고, 어떤 날은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지나가기도 했어요. 아니, 요즘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구청에서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눈치만 보며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거나 윤정희를 도우려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윤정희는 그저 거리의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출근길 직장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어요. 마치 윤정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간혹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나 관심을 보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윤정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마치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침묵과 인내만이 스며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자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로만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죠. 어느 화요일 아침, 윤정희가 평소처럼 쓰레기를 분리해서 자루에 담고 있을 때였어요.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갑자기 윤정희가 정성스럽게 모은 쓰레기 자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자루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플라스틱 병들이 굴러다니고 종이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윤정희가 1시간 넘게 모은 쓰레기들이 순식간에 거리에 흩어져 버렸죠.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우시죠. 아니면 그냥 집에 가시든가. 윤정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화나거나 원망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했죠. 남자는 그런 윤정희의 시선에 잠시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다시 거칠게 말했어요. 뭘 봐요, 뭘 봐. 구청에 신고했어요. 노인복지센터 가시라고요. 추해요, 아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윤정이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쓰레기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어요. 남자는 그런 윤정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대답은 해요. 귀머거리예요? 하지만 윤정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욕설을 몇 마디 더 내뱉고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뒤로도 윤정이는 한참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잠시 멈춰서서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윤정이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정확하게 쓰레기를 분류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캔은 캔끼리 말이죠. 마치 이 일이 그녀에게는 신성한 의식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에는 어떤 존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 민원실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죠. 길거리 노숙자 단속해달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 뒤지면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보기도 흉하고 민폐해요. 민원을 접수한 직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사회복지팀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구청장이 직접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구청장 김태주는 민원 내용을 읽어보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태주는 직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윤정이가 리어카를 끌며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일반적인 노숙자나 폐지 줍는 할머니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윤정이의 동작에는 군인 같은 정확성과 절도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펼대의 자세, 쓰레기를 분류하는 체계적인 방법, 심지어 리어카를 끄는 걸음걸이까지도 말이에요. 김태주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오후 김태주는 고위 등급 국가정보망에 접속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블랙 요원, 윤정이. 전설로 기록된 그 이름. 김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국가기밀 작전 참여 기록, 해외 장기 파견 임무, 그리고 수많은 공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그제야 김태주는 깨달았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던 그 할머니가 바로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시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밀려왔습니다. 김태주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그리고 관련 부서장들도 모두 함께 나가자고 말이죠. 이제는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70년대 말 젊은 시절에 윤정이가 나타났어요. 25살의 그녀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이 특수 임무에 투입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윤정이는 예외였죠. 뛰어난 신체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완벽한 외국어 구사 능력까지 갖춘 그녀는 국내 최초의 여성 블랙 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과정도 험난했어요.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받은 단 한 명이 바로 윤정이었거든요. 첫 번째 임무는 북한 고위급 인물 포섭 작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완벽한 가짜 신분으로 적진에 침투해서 1년 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 후로도 해외 거점 잠입, 테러 조직 와해, 국가기밀 수집 등 수많은 위험한 임무들을 맡았어요. 윤정이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죠. 실패하지 않는 요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성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그런 윤정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은 비교적 안전한 국내 업무만 맡았지만 출산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대원, 일주일 내에 베를린으로 떠나야 합니다. 상관의 말에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국가의 부름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원의 숙명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윤정이는 가족과 20년 넘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베를린에서 시작된 장기 임무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때로는 아프리카나 남미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1년에 몇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암호로 된 짧은 메시지였죠. 그 세월 동안 윤정이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이나 가족의 사랑 같은 것들은 모두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평소와 다름없이 윤정이는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천천히 접근해 오고 있었거든요. 윤정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선 중년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구청장 김태준이었죠. 김태준은 윤정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존경의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단속이 시작되는 건지 궁금해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윤정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준은 윤정이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김태준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공무원들도 지나가던 시민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이 길거리에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르신, 여태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런 김태준을 내려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세요. 이런 일로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윤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권위와 위엄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일어나면서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어르신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이길래 구청장이 이렇게 극진히 대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도 알게 될 것이었어요. 윤정이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김태준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는 차에서 정중하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꺼내와서 윤정이 앞에 놓았어요. 그 상자 안에는 윤정이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전달한 상자를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천천히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윤정이의 군복이 정성스럽게 접혀서 들어있었습니다. 군복 위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각종 훈장과 기념품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훈장, 특수임무 완수 기념 메달, 그리고 해외 파견 임무 기념 배지까지 말이죠. 모두 윤정이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얻어낸 영광의 증표들이었어요. 윤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동시에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어르신께서 받으셔야 할 것들이에요. 김태준의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죠. 윤정이는 군복을 꺼내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직도 새 것처럼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마치 언젠가 다시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추억들이 지나갔어요. 훈련소에서의 힘든 시절, 첫 임무를 받았을 때의 긴장감,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넘겼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을 때의 아픔까지 말이죠.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정희의 말에 김태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을 느꼈거든요.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의 진심을 말이죠. 주변 사람들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는 특별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구청장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 그리고 그 할머니가 바로 전설적인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윤정이를 괴롭혔던 그 남자는 더욱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남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윤정이라는 분이 얼마나 존경받아야 할 분인지를 온 국민 앞에서 고백했어요.
하지만 말로만 사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남자는 직접 그 거리를 찾아갔어요. 윤정이가 평소 쓰레기를 줍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침 윤정이도 그곳에 있었어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윤정이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이는 그런 남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판단하려면 눈 말고 마음으로 봐야 해요. 그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어조였어요. 마치 손자를 타이르는 할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윤정이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느끼게 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남자의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의미였어요. 그 순간 남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어요. 윤정이에게서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윤정이를 보면 먼저 인사를 드렸고, 때로는 함께 거리 청소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윤정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부모들이 윤정이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로는 길에서 윤정이를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윤정이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한 달 후 구청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윤정이의 이름을 딴 정의 봉사 프로젝트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수십 년간 혼자 해왔던 일을 이제는 모든 시민이 함께 하자는 취지였죠. 프로젝트 발대식 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윤정이도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어요. 이날 윤정이는 평소에 허름한 옷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특별히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김태준 구청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보고 지나쳤던 진짜 영웅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정이는 단상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람을 느낀 건 여러분과 함께 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면서부터였어요. 윤정이의 말에 또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윤정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정이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의 의미에 대해 강연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봉사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성적이나 취업 걱정에만 매달려 있던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죠. 마침내 광복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윤정희에게는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국가보훈처에서 보낸 광복절 기념식 귀빈 초청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기념식 당일 윤정희는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김태준이 돌려준 그 군복이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군복을 입은 윤정희의 모습에는 여전히 위엄과 품격이 넘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기념식장에 입장할 때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어요. 윤정희는 천천히 귀빈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자신감과 긍지가 넘쳤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윤정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숨은 영웅입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숨어서 살아야 했던 자신이 이렇게 떳떳하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기념식이 끝난 후 윤정희는 다시 그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거리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희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고향에 돌아온 것 같네요. 윤정희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거리에는 이제 사랑과 존경,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한 사람의 묵묵한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이 걸어온 시간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깊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영웅일지도 모르거든요.